5장 상대방의 귀를 사로잡는 내비게이션 표현. 상대가 흥미를 잃지 않고 내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하게 하고 싶다면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1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와 같이 정해진 경로를 안내하기 위해서 포인트마다 정확하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설명하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듣는 사람이 처음에는 설명을 잘 따라오다가도 어느새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표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설명을 할 때나 왠지 상대가 자신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때 내비게이션 표현을 사용하면 자신의 설명에 한층 귀 기울이게 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정보가 익숙한 사람에게는 맞춤형 비유를. 설명을 할 때 상대방이 귀를 쫑긋 세우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럴 때 비유는 매우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비유를 활용하면 상대에 따라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취향이나 나이에 적절히 맞추어 이야기할 수 있지요. 맞춰 입은 옷이 입기에 편하듯이 상대에게 어울리는 맞춤형 표현을 쓰면 듣는 사람이 본인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여 설명을 듣게 됩니다. 가령 후배에게 업무 효율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회복하는 방법을 평소에 생각해 두는 게 좋다는 조언을 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이 표현을 그대로 전달하면 잔소리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후배의 취미가 게임이라면, 그렇다면 게임 용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조언이라도 거부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좀처럼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를 대비해 나름의 회복 마법을 갖고 있는 편이 좋지. 회복 마법이라는 상대가 좋아하는 장르의 표현을 사용해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습니다. 듣는 사람이 관심 있는 분야의 표현 혹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야기하면 주의를 끌 확률이 높아집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동료에게는 스포츠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루틴은 매우 중요하지. 1, 2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매번 같은 동작을 하잖아. 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하는 루틴이 있어. 우선 커피를 내리고 다음에 창가의 탁자에 앉아서 노트를 보지. 노트에는 전날에 써놓은 오늘 해야 하는 일이 적혀 있어. 이 루틴을 지키면 하루가 순조롭게 진행돼. 왠지 안타를 칠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말이야. 1장에서도 언급했지만 현대인은 알고리즘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정보를 차단하기 쉽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정보를 차단해버립니다. 비유를 사용하면 당신을 위한 정보예요 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보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도 알기 쉽게, 추상적이거나 좀 알기 어려운 표현을 구체적으로 바꾸어서 상대의 이해를 도울 때도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저는 요즘 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몸이 상당히 유연하지 못해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개인 교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가 강사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합니다. 특히 선고를 세우는 방법을 비유해서 얘기했을 때는 무심결에 역시 하며 무릎을 탁 칠 정도였습니다. 요가에서 선골, 꼬리뼈 위쪽 평한 뼈를 세워서 바닥에 앉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저는 몸이 굳어있고 애초에 어떤 상태로 앉아있는지 감도 없었기에 좀처럼 선골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요가 강사가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습니다. 엉덩이의 주머니를 보여주듯이. 바닥에 앉아있을 때 선골을 세우고 있는 상태가 아니면 바지의 주머니가 엉덩이에 깔려 보이지 않습니다. 강사가 아무리 선골을 세우듯이 앉아주세요 라고 말해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통 몰랐습니다. 그런데 엉덩이의 주머니를 보여주듯이 앉아주세요 라고 설명해주니 어떻게 하면 될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선골을 세우다 와 같이 해당 분야에서는 당연하게 쓰는 익숙한 표현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수두룩합니다.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문 용어를 어떻게 바꾸어 말하면 알아듣기 쉬울지 생각해두면 설명할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관용구, 비틀기로 아는 표현도 새롭게.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등 널리 알려진 속담이나 관용구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살짝 바꾸어서 사용하면 설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돌 위에도
석 달 정도의 느낌이네요. 일본에는 돌 위에도 3년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3년 정도 참고 앉아있으면 돌도 따뜻해져서 편안해진다는 뜻으로 참고 견디며 살자는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3년이 되기 전에 이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결단이 빠른 사람이라면 3개월쯤 되었을 때 계속 일할지 말지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컨대 요즘 젊은이들이 참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인상에 남게 그리고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해 속담을 조금 다르게 활용해 보았습니다. 살짝 바꾼 관용구는 상대도 어떤 의미인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표현이 돼 새롭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기시감이 있는 설명은 외면당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관용구를 조금 바꾸면 처음 들었을 때 어라?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며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잘 바꾼 관용구는 센스 있다는 칭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중적이지 않은 관용구는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와 자신의 공통된 배경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이기 때문에 애초에 원래의 관용구를 모르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살짝 바꾼 관용구를 잘 써먹으려면 평소에 좋은 재료를 찾는 감각으로 이 표현이라면 이럴 때 쓸 수 있겠는데 하며 책이나 잡지, 인터넷 기사를 걸쳐보기를 추천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표현인데 새롭게 보이는 글이라면 SNS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모호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만들려면 숫자로 포인트 주기.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울 때 사람들은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숫자는 모호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가령 자사의 상품을 매장에 진열하고 싶을 때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매장 측에서는 영업사원이라면 모두 그렇게 말하지 하며 귀뚱으로 듣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10초에 한 개씩 팔리는 상품입니다. 매장 직원이 어떤 상품인지 자세히 묻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기획의 특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역사를 지닌 관광지에 가면 특산품 가게 주인이 전통 있는 상품입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관광객은 그야 당연히 옛날부터 내려왔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3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넌지시 말하면 그 긴 역사가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아서 관심을 끌기 쉬워집니다. 잘 팔리는 상품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상품입니다. 와 같은 표현은 자주 듣는 말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에 크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숫자를 넣어서 설명하면 정보가 보다 새롭고 구체적으로 인식돼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특징을 잡기 쉽지 않은 내용이라면 숫자를 포인트로 사용해서 설명해 보세요. 듣는 사람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땐 경험담을 사용하라.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간결하게 정리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내용이 모호해지기 십상입니다. 이야기가 추상적이면 듣는 사람이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리기 어렵고 이전에 들은 적이 있는 정보처럼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경험담을 활용해서 말하면 매우 독창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겪은 이야기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럴테면 간결한 설명이 효과적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시작해보세요. 일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장황하게 늘어놓은 설명을 간결하게 정리해 주었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 그 어떤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운을 떼면 상대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궁금해져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누구나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경험담은 신입사원일 때의 일입니다. 예컨대 후배가 메모를 해놓지 않아 실수를 저질렀을 때 다짜고짜 야단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은근슬쩍 예전에 잘못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나도 신입사원이었을 때 누구시 왜 메모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라고 선배에게 지적받은 적이 있지. 이렇게 하면 실수했을 때의 기분을 자신도 알고 있다는 전제로 원활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후배 입장에서도 보다 거부감 없이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더불어 SNS에 글을 올릴 때에도 신입 사원일 때의 경험담을 활용하면 설교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아 좋아요가 달리기 쉽습니다. 제가 겪은 체험담은 어디에서도 들은 적이 없는 독창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5장 정리. 설명을 끝까지 듣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주의를 끄는 내비게이션 표현을 활용하는 게 좋다. 상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비유를 활용하면 주목을 받기 쉽다. 기존의 관용구를 살짝 바꿔 사용해 새롭다는 인상을 주자. 숫자를 포인트로 사용해 뛰어난 점을 강조해보자. 자신의 경험담을 인용하면 독창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